안녕하세요. 황혼의 고백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선 60대 여성과 인생의 황금기에 있는 30대 남성의 스토리입니다. 그럼 황혼의 고백 시작합니다. 서울 용산구 후암동의 좁은 골목길. 낡은 간판 하나가 바람에 삐걱거리는 소리를 냅니다. 봄날 책방이라는 손글씨 간판입니다. 34살 최정호는 6개월 전 이곳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대기업 마케팅팀 과장까지 올랐던 그였습니다. 연봉 8천만 원, 남들이 부러워하는 경력이었죠. 하지만 어느 날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서 정호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공황장애였습니다. 그날 이후 3개월간 병가를 냈고 결국 사표를 냈습니다. 부모님은 실망했고 친구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호 자신도 자기가 왜 그랬는지 명확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더 이상 그 삶을 살 수 없다는 것만 확실했죠. 백수로 3개월을 보내던 중 우연히 이 책방 앞을 지나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따뜻한 조명과 빼곡한 책들, 그리고 아르바이트 구함이라는 작은 종이가 문에 붙어 있었습니다. 박현례, 62살. 이 책방의 주인입니다. 그녀는 165cm의 단정한 키에 짧게 자른 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름이 자리 잡았지만 또렷한 이목구비를 가진 얼굴. 항상 깨끗하게 다림질된 면 블라우스와 청바지를 입고 책 냄새가 배어 있습니다. 현례는 5년 전 남편을 폐암으로 여의었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죠. 남편이 떠난 후 1년간 그녀는 거의 집 밖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걱정해서 함께 살자고 했지만 거절했습니다. 가족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다 어느 날 젊은 시절 꿈꾸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작은 책방을 운영하는 것. 남편과 평생 모은 퇴직금과 보험금으로 이 작은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월세 150만 원, 15평 남짓한 공간. 크지 않지만 그녀에겐 충분했습니다. 책방을 연 지 3년이 지났지만 장사는 신통치 않았습니다. 요즘 누가 동네 책방에서 책을 사나요? 인터넷 서점이 훨씬 싸고 빠릅니다. 하지만 현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곳은 돈을 벌기 위한 곳이 아니라 그녀가 하루하루를 견디기 위한 이유였으니까요. 처음 정호가 면접을 왔을 때 현례는 놀랐습니다. 명함에 적힌 경력을 보고 다시 한번 놀랐죠. 왜 이런 사람이 시급만 원짜리 책방 아르바이트를 지원했을까?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는 다 사정이 있으니까요. 정호는 첫날부터 성실했습니다. 책 정리는 물론이고 재고 관리, 청소까지 꼼꼼하게 했습니다. 손님이 없을 땐 구석 의자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시끄럽게 떠들지도 휴대폰만 보지도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 2달 동안 업무 외 대화를 거의 나누지 않았습니다. 출근 인사, 퇴근 인사, 가끔 점심 식사 제안 정도. 그게 전부였습니다. 변화는 3개월째 되던 가을, 어느 날 찾아왔습니다. 10월 23일, 현례의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38년 전 이날
24세 현례는 26세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성당에서 올린 소박한 결혼식. 신혼여행은 경주였고 허름한 여관에서 첫날 밤을 보냈죠. 폐점 시간인 저녁 8시가 됐습니다. 정호가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고 현례는 카운터에 앉아 오래된 결혼 앨범을 보고 있었습니다. 검게 바랜 사진 속 젊은 남녀. 이제는 한 명만 남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떨어졌습니다. 처음엔 조용히, 그러다 점점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5년 동안 참았던 슬픔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정호는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모른 척할 수도 없었죠. 사장님, 괜찮으세요? 현례는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아, 미안해요. 정호 씨 먼저 퇴근하세요. 하지만 정호는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카운터 맞은편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괜찮으시면 제가 들어드릴게요. 말씀하시고 싶으시면요. 그날 밤 11시까지 두 사람은 책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현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남편과의 추억, 혼자가 된 후의 공허함, 나이 들어간다는 것의 두려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루를 시작할 이유를 찾기 힘들다는 것. 저녁이면 혼자 밥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보는데 웃음소리가 메아리처럼 들린다는 것. 정호는 조언하지 않았습니다. 위로의 말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습니다. 때론 그게 가장 큰 위로가 되니까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가 조금씩 변했습니다. 11월이 왔습니다. 서울의 첫눈이 내렸습니다. 점심시간이면 함께 근처 국밥집에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8,000원짜리 돼지국밥 한 그릇씩. 처음엔 각자 먹었지만 어느 날부터 자연스럽게 마주 앉게 됐습니다. 정호는 현례에게 회사 생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만뒀는지, 어떤 두려움이 있었는지. 33살까지 성공 가도를 달렸지만 어느 순간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다고. 승진하고, 연봉 올리고, 결혼하고, 아파트 사고. 그게 전부인 삶이 싫었다고. 현례는 정호를 이해했습니다. 자신도 젊은 시절 시인이 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내 학교 문예창작과에 합격했지만 집안 형편 때문 포기했죠. 대신 은행원이 됐고 28살에 결혼했습니다. 꿈은 접었지만 후회하지 않았다고. 그게 그 시대 여자들이 살 수 있는 최선이었으니까요. 책방에 손님이 없는 오후 시간. 두 사람은 자주 책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현례는 박완서를 좋아했고 정호는 무라카미 하루키를 즐겨 읽었습니다. 현례가 공지영의 소설을 권했고 정호는 조지 오웰을 소개했습니다. 세대가 달라도 살아온 인생이 달라도 책은 두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됐습니다. 12월 중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현례는 책방을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꾸몄습니다. 작은 트리 하나, 전구 하나. 정호가 도왔습니다. 사다리에 올라가 천장에 전구를 달고 창문에 눈꽃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일을 마치고 두 사람은 책방을 바라봤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공간,
따뜻한 조명 아래 가지런히 놓인 책들. 예쁘네요. 현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현래는 처음으로 정호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책방 근처 작은 파스타 집. 두 사람은 마주 앉아 까르보나라와 와인 한 잔을 나눴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어색함이 없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사람의 인간이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었죠.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사장님. 정호 씨도요. 내일 봐요. 헤어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둘 다 느꼈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12월 31일. 그 해의 마지막 날. 서울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30cm가 넘게 쌓였고 교통이 마비됐습니다. 저녁 7시. 책방에는 당연히 손님이 없었습니다. 정호가 일찍 퇴근하려 했지만 이미 버스와 지하철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택시도 잡을 수 없었죠. 오늘은 여기서 자야 할 것 같아요. 현래가 말했습니다. 책방에는 작은 창고가 있었고 그곳에 이불과 전기장판이 있었습니다. 현래가 가끔 책방에서 밤을 새울 때 사용하던 것들이었죠. 두 사람은 창고에 가니 침대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난방이 약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라 단열이 형편없었거든요. 밤 10시.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너무 추우시죠? 정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현래는 괜찮다고 했지만 입술이 파래져 있었습니다. 제 이불을 드릴게요. 아니에요. 정호 씨가 감기 걸려요. 저는 괜찮아요. 사장님이 더 중요하니까.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호는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현래도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함께 덮으면 되잖아요. 현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 사람은 이불 하나를 함께 덮었습니다. 처음엔 거리를 두었지만 추위는 용서가 없었습니다. 점점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죠. 정호는 현래의 체온을 느꼈습니다. 현래는 정호의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나이는 28살 차이. 정호의 어머니가 64살이니 현래는 그의 어머니보다도 어렸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조합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정호 씨, 네, 저 이상한 거 아니죠? 이렇게 떨리는 거. 현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62살 여자가 34살 남자 옆에 누워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정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심스럽게 현래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손.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육체적 정신적 사랑으로 새벽 늦은 시간 잠에 들었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1월의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정호가 먼저 눈을 떴습니다. 여전히 현래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현래도 깨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장님. 정호 씨도요. 어색한 침묵.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더 이상 그냥 고용주와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1월 중순. 평범한 목요일 오후. 정호의 대학 동기 민수가 책방에 들렀습니다. 근처에 일이 있어 잠깐 들른 것이었죠. 야, 이게 얼마마냐? 민수는 변함없이 시끄러웠습니다. 대기업 팀장이 된 그는 명품 코트를 입고 최신형 아이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요즘 뭐해? 여기서 일한다며? 응, 책방 아르바이트. 미쳤냐? 너 연봉이 얼마였는데? 아, 사장님 안녕하세요. 혈내가 카운터에서 인사했습니다. 민수의 얼굴에 놀람이 스쳤습니다. 그는 정호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야, 사장님 나이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정호는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뭐라 말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30분 정도 머물다 떠났습니다. 나가면서 정호에게 말했습니다. 너 진짜 괜찮아? 여기서 이러지 말고 다시 취업 준비해. 내가 소개해줄게. 정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호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습니다. 혈내도 알았습니다. 민수가 뭔가 말했다는 것을. 퇴근 시간. 혈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정호 씨, 부담 갖지 마세요. 저는 그냥 좋은 직원이 있어서 감사할 뿐이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혈내는 이미 정호에게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나이 차이, 현실, 미래. 모든 게 불가능했으니까요. 그날 밤, 정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34살의 얼굴. 아직 젊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나이였죠. 그리고 혈내를 떠올렸습니다. 62살. 이미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든 나이. 10년 후 그녀는 72살이 될 것입니다. 20년 후엔 82살. 정호가 54살일 때 혈내는 82살입니다.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 부모님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친구들은 이해할까? 아이는, 평범한 가정은, 미래는? 정호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다음 날, 정호는 책방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문자 한 통. 죄송합니다.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쉬겠습니다. 혈내는 알았습니다. 몸이 아픈 게 아니라는 것을. 혼자 책방을 열고, 혼자 정리하고, 혼자 문을 닫았습니다. 원래 혼자였는데, 이상하게 오늘은 더 외로웠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정호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혈내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당연한 거야.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 하지만 가슴은 아팠습니다. 5년 전 남편을 잃었을 때와는 다른 종류의 아픔이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혈내는 정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정호 씨, 많이 힘드시죠? 천천히 생각하세요. 급하지 않아요. 답장은 없었습니다. 혈내는 혼자 책방을 지켰습니다. 손님이 오면 웃으며 맞이했지만
혼자 남으면 정호가 앉던 의자를 바라봤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혈내는 체념했습니다. 이제 정호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차라리 그게 나은 거라고, 젊은 사람의 인생을 망치지 않는 게 맞다고. 어느 추운 2월의 밤, 폐점 시간이 지난 밤 9시, 책방 문이 열렸습니다. 정호였습니다. 야윈 얼굴. 2주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 혈내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죄송해요. 도망쳤었어요. 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서웠어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미래가 어떻게 될지, 10년 후, 20년 후를 생각하면 정말 두려웠어요. 혈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근데요, 정호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없는 2주가 너무 힘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의미가 없고,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밤에 잠도 안 오고, 눈물이 정호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저 이상한 사람인가 봐요. 나이도 이렇게 차이 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사장님이 계속 생각나요. 혈내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호 씨, 저는 늙어요. 지금도 62살이고 10년 후면 72살이에요. 당신은 그때 겨우 44시고. 알아요. 다 생각했어요. 정호가 혈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장님이 70살이 되면 제가 돌봐드릴게요. 80살이 되어도 90살이 되어도 그냥 함께 있고 싶어요.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부모님은. 설득할게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혈내는 정호를 바라봤습니다. 진심이 보였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후회하지 않을까요? 모르겠어요. 솔직히 10년 후, 20년 후에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은 확실해요. 사장님과 함께 있을 때 제가 살아있다는 게 느껴져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들, 두려움들, 불안들. 하지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나이 차이가 뭐가 중요한가? 세상의 시선이 뭐가 중요한가? 진짜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진짜라는 것. 3월이 왔습니다. 책방에는 여전히 손님이 많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책방 문을 열고, 점심엔 함께 밥을 먹고, 저녁이면 함께 문을 닫았습니다. 정호는 부모님께 혈내를 소개했습니다. 당연히 반대가 심했습니다. 미쳤냐? 내 엄마 버린 사람이랑? 하지만 정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고 찾아가 설명했습니다. 혈내의 아들도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그 사람 나랑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가족들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진심이라는 것을, 서로를 정말 아낀다는 것을. 5월. 봄이 완전히 왔습니다. 책방 앞 작은 화단에 혈내가 심은 장미가 피었습니다. 정호와 혈내는 벤치에 나란히 앉아 그 꽃을 바라봤습니다. 예쁘죠? 네, 사장님처럼요. 오호, 이제 농담도 잘하네요. 농담 아닌데요. 손을 맞잡은 두 사람.
주름진 손과 젊은 손. 하지만 그 온기는 똑같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수군대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나요? 진심의 시간이 어디 있나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했습니다. 62살에 찾은 사랑도 사랑입니다. 34살에 만난 진심도 진심입니다. 세상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세상의 이해가 아니라 두 사람의 행복입니다. 책방은 여전히 손님이 많지 않지만 두 사람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공간입니다. 함께 커피를 마시고, 함께 책을 읽고, 함께 하루를 나눕니다. 결례는 다시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정호를 위한 시였습니다. 정호는 책방에 SNS를 만들어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손님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어쩌면 힘든 시간이 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확실합니다. 서로를 아끼고 서로에게 의미가 되고 서로로 인해 하루하루가 의미 있어진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늦은 봄날에 핀 꽃도 아름답습니다. 62살에 찾은 사랑도 아름답습니다. 나의 차이는 여전히 크지만 사랑에 나이가 없다는 걸 배웠습니다. 주변에 시선도 있었지만 결국 중요한 건 우리 둘뿐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저희의 이야기입니다. 금지된 사랑이라고 했던 우리의 사랑.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금지된 게 아니었어요. 다만 용기가 필요했던 사랑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깨고 편견을 넘어서는 용기. 여러분도 혹시 금지된 사랑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주변의 시선 때문에 사랑을 망설이고 계신가요? 사랑의 정답은 없습니다. 나이도 지위도 주변의 시선도 사랑 앞에선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진심입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겁니다. 저희도 여전히 가끔 힘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용기 내세요. 진심을 따르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